그날 밤 30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순간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익명 메시지였다. 당신 가족의 진실을 알려줄게요. 링크를 클릭하자 화면에 비춰진 영상이 내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부모님과 오빠의 대화, 그 속에 숨겨진 잔인한 비밀. 내가 계획한 생일 파티는 취소해야 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 내 이름은 김지은, 29살.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난 조용한 동네에서 나만의 삶을 지켜왔다. 부모님 눈에는 실패한 삶일지 몰라도 이 원룸 아파트는 내가 직접 계약하고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내 성취였다. 회사에서 번 돈으로 산 가구 하나하나가 가족 모임에서 늘 받는 멸시를 이겨낸 증거였다. 나는 중소기업인 한빛커뮤니케이션즈에서 PR 매니저로 일한다. 포춘 500대처럼 거대하지 않지만 내 클라이언트들은 나를 믿고 동료들은 나를 존중한다. 상사인 박 과장님은 다음 분기 승진을 암시했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부모님의 눈빛은 금세 지루해진다. 오빠 민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찌릿하다. 아침 루틴이 나를 지탱해준다. 6시 30분에 블랙커피 한 잔, 출근길에 KBS 라디오를 들으며 회사로 향한다. 사무실 프린터에 익숙한 소음. 이런 작은 일상이 나만의 삶을 만들어줬다. 부모님은 나를 서울대에 보내며 큰 사람이 되라고 기대했지만 나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 됐다. 큰 사람.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 마치 내 일, 내 월급, 내가 쌓아온 삶이 코너 오피스나 6자리 보너스 없이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아빠는 더 은밀하게 실망을 표현한다. 직접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지만 내 일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동료들을 그 회사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내 삶을 임시로 여긴다. 마치 진짜 삶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듯. 하지만 나는 이 아파트가 좋다. 바닥이 삐걱거리고 한밤중에 라디에이터가 덜컹거려도. 내 직업이 좋다. 월급은 적지만 프로젝트가 재미있고 목요일 팀 퀴즈 나이트나 토요일 아침 한강 산책이 즐겁다. 이 삶은 낡은 청바지처럼 편안하고 익숙하고 온전히 내 거다. 그런데 가족 모임마다 그 만족이 조금씩 깎여나간다. 추석은 민준 오빠의 최신 사업성과 발표로 변하고 크리스마스는 그의 별장 사진 슬라이드로 채워진다. 설날은 오빠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대하는 네트워킹 행사가 된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지라고 하면서 나는 어린 시절 숙제를 하던 그 식탁에 앉아 이제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다. 다른 아이라는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불쌍할 만큼 실패하지도 칭찬받을 만큼 성공하지도 않은 부모님은 직접 실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래도 월급은 반넷 또는 안정적이라 다행이야 라고 하신다. 안정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쓴맛이 나는 듯이 그들이 모르는 건 그런 가족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진짜 일을 시작한다는 거다. 온라인으로 듣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석사 과정, 새벽 3시까지 쓰는 논문, 토요일 공공도서관에서 치르는 시험. 그들은 내가 주말을 낭비하며 늦잠을 잔다고 생각하지만 이 석사 학위는 온전히 내 거다. 그들의 돈도 의심도 차라리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되라는 조언도 없이 내 성적, 매 학점, 매 단계가 그들의 낮은 기대에 대한 조용한 반항이다. 내일이면 30살. 30년의 삶을 살아온 내가 마침내 그들에게 김지은이 누구인지 보여줄 준비가 됐다. 민준 오빠의 그늘 아래서가 아닌, 가족의 중간 실망이 아닌, 그들의 금빛 안전망 없이 스스로 쟁취한 사람으로. 생일 파티는 내 순간이 될 터였다. 드러낼 것, 승리의 순간. 하지만 지금 아파트의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을 보며 그 영상을 5번째로 돌려보니
내가 증명하려 했던 가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거부감을 덜 느끼려 스스로 지어낸 환상이었다. 민준 오빠와의 데뷔는 일찍 시작됐다. 3살 많으니 모든 이정표를 먼저 찍었다. 먼저 책을 읽고 자전거를 타고 만점 성적표를 가져왔다. 내가 뭔가 이룰 때쯤엔 이미 오래된 소식, 당연한 일, 별로 특별할 게 없었다. 오빠는 25살에 첫 회사를 세웠다. 테크 스타트업으로 18개월 만에 20억에 매각됐다. 조선일보에 특집 기사가 났다. 부모님은 액자에 넣어 거실 벽난로 위에 걸었다. 내 대학 졸업사진이 있던 자리였다. 중요한 걸 위해 자리를 만들어야지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 말이 몇 년간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이제 32살인 오빠는 민준 이노베이션즈를 운영한다. 서울, 부산, 대구에 사무실을 둔 컨설팅 회사 테슬라를 몰고 여자친구와 둘이 사는 6실짜리 집에 산다. 컨퍼런스에서 혁신적 사고와 성공 활용에 대해 강연한다. 부모님은 매번 앞줄에 앉아 록 콘서트 팬처럼 열광한다. 가족 식사에서 대화는 언제나 오빠 중심으로 돈다. 민준이의 새 정부 계약 들었어? 민준이가 부산으로 확장 생각 중이래. 민준이가 지난주 국회의원 만났대. 나는 이런 순간에 화장실로 피신한다. 복도에서 그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러운 틈을 기다린다. 비교는 직접적이지 않다. 부모님은 한국식 예의로 포장한다. 지은아, 민준이한테 커리어 조언 좀 받는 건 어때? 민준이가 제대로 된 회사에 말 좀 넣어줄 수 있을 텐데. 늦지 않았어. 너도 뭔가 이뤄봐. 민준이처럼 내 나이쯤 되면 일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지난 크리스마스는 특히 고통스러웠다. 오빠는 늦게 도착해 비싼 선물과 그날 아침 10억 계약 마무리 이야기를 들고 왔다. 나는 직접 구운 쿠키와 가족 각자에게 골라준 책을 가져갔다. 엄마는 내가 몇 년 전 언급한 버지니아 올프 초판을 사재기 경매에서 사온 걸 보더니 겨우 흘깃. 오빠가 깜짝 선물로 설치한 스마트 홈 시스템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지은이는 아직 월세 살아라고 이모에게 말씀하시는 걸 주방에서 들었다. 그래도 자기 작은 삶에 만족하나 봐. 작은 삶. 그 말이 피부 아래로 스며들었다. 더 나쁜 건 오빠가 승자의 관대함을 연기한다는 거다. 자기 회사에 일자리를 제안한다. 진짜 도전하고 싶을 때 언제든 투자부동산에 가족 할인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MBA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다. 그 막다른 직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 제안이 사진작가들이 좋아할 미소로 포장되지만 나는 그 안에 숨긴 연민과 우월감을 읽는다. 가족 친척들도 부모님을 따른다. 모임에서 사촌들은 오빠에게 사업 조언과 투자 팁을 묻고 나에게는 아직 그 회사야? 특별한 사람 만났어? 라고 한다. 성공한 커리어나 결혼 없이 내가 무얼 하는지 묻는 거다. 아빠 동생인 삼촌은 추석에 법원 3잔 마시고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지은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모든 가족의 스타와 조연이 있지? 믿음직한 게 나쁜 건 아니야. 친절하게 한 말일 테지만 그날 저녁 화장실에 갇혀 거울을 보며 내가 이 역할을 언제 받아들였나 생각했다. 사실 나는 오빠와 경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나로 봐주길 바랐다. 그의 결함 버전이 아닌? 내 성공거래 직원상, 클라이언트 추천, 꾸준한 승진 등 가족이 거래하는 화폐와 다르다. 그들은 헤드라인과 이익률로 가치를 잰다. 나는 관계와 문제 해결로. 하지만 나조차 그들의 척도를 내면화했다. 내 성취를 작은 승리나 별거 아냐라고 축소한다. 이제는 일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얼굴이 예의상 관심을 보이지만 눈은 핸드폰으로 향하는 걸 지쳤다. 최악은 오빠가 안다는 거다. 그 역학을. 그런데도 칭찬을 돌리지 않고 대화를 바꾸지 않고
내 여동생도 축하할 승리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숭배를 받는다. 나는 그 그늘에서 질식하는데 그는 그늘을 들이우는 자신을 모른다. 반항은 화요일 새벽 2시 구글 검색으로 시작됐다. 온라인 석사 과정 커뮤니케이션 서울. 침실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이 빛났다. 이 첫 반항의 유일한 증인. 그날 승진에서 떨어졌다. 자격 부족이 아니라 고급 학위가 없어서. 박 과장님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지만 회사 정책이었다. 부모님께 학비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일요일 식사에서 말할 수 있었다. 아빠가 투자 수익을 계산하고 엄마가 내 나이쯤 되면 필요할까? 라고 할 텐데. 오빠가 학비 대주며 그 은혜를 평생 상기시킬 텐데. 대신 대학 때부터 모은 적금으로 비밀리에 지원했다. 합격 통지는 회사 메일로 왔다. 화장실 칸에서 읽으며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다. 온전히 내 기쁨에 압도돼. 공유할 사람 없으니 폄하할 사람도 없었다. 과정은 직장인을 위해 온라인으로 저녁 6시 이후 수업과 월말 주말 집중 세션. 부모님께 독서 모임이라고 둘러댔다. 금요일 술자리를 거절할 때 친구들에게 돈 모으는 중이라고 했다. 나 자신에게는 이 희생이 가치 있다고 말했다. 루틴이 비밀스러운 신성함이 됐다. 5시 30분 퇴근, 도서관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저녁 먹기. 6시부터 11시까지 공부. 창문을 열고 운전하며 졸음 쫓기. 자정부터 6시까지 잠, 반복. 주말은 논문과 프로젝트, 주유소 커피와 분노로 버텼다. 과정은 학부보다 어려웠다. 아니, 내가 나이 들어 실패 비용을 더 알았을 뿐 전략 커뮤니케이션 이론, 디지털 마케팅 분석, 위기 관리, PR. 각 수업이 탑을 쌓는 블록, 가족이 날 보는 높이까지. 이 과목 교수님은 의외의 멘토가 됐다. 가족 사정은 숨겼지만 그녀는 내 배고픔을 알아챘다. 무언가 증명하려는 사람처럼 쓰네. 칭찬이야. 최고의 작업은 과소평가당하는 이들에게서 나와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뛰어났다. 그룹 프로젝트에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고 발표에서 박수가 터지고 교수들이 미래 수업 예제로 보관할 논문.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스타 학생이 됐다. 줌과 토론판에 낯선 이들이 청중이지만 피로는 뼈까지 스며들었다. 신호등에서 졸고 점심에 꾸벅꾸벅 손이 떨릴 만큼 카페인 주입. 사교 생활은 아무것도 안 남았다. 데이트는 불가능. 매일 저녁 없다는 걸 비밀 없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파트는 어질러지고 설거지 쌓이고 빨래 산처럼. 모든 게 학점 유지 시간으로 희생되다. 포기하고 싶은 밤이 있었다. 11시 47분 책상에서 통계 분석 고전하며 오빠는 평생 이렇게 안 고생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흘렀다. 문이 저절로 열리듯. 나는 어둠 속에서 피 흘리며 자물쇠 따는 중, 하지만 포기하면 그들이 오라진다. 내 야망 부족에 대한 걱정, 정착하라는 제안, 직업 언급 시 연민 어린 시선. 포기하면 그들의 서사를 확인한다. 그래서 버텼다. 결의와 깨끗한 분노로 타오르며 성적은 완벽, 5학기 내내 4.0, 매 학기 학장 명단. 동기들이 워크라이프 밸런스 불평할 때 침묵했다. 내 삶은 이진법, 일과 학교, 그 외 아무것도. 자가 관리조차 전략적. 깨어있기 위해 운동, 시간 절약 위해 밀프렙, 붕괴 피하기 위해 명상. 논문은 거의 날 부쉈다. 중소기업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 사례 연구 접근. 60페이지 원본 연구, 30명 전문가 인터뷰. 눈피 흘리는 통계 분석. 도둑 시간과 마라톤 주말에 썼다. 출처 인용하며 가족은 내가 막다른 직업에서 삼낭비한다고 생각했다.
2주 전 줌으로 성공적 방어. 위원회 만장일치 칭찬. 출판 가능해. 5년 만에 최고 학생 작업 혼자 와인 한 병과 중국 음식으로 축하하며 이번엔 기쁨에 피로 섞인 눈물. 학위증은 다음 주 도착. 생일 파티에 딱 모든 걸 계획했다. 케이크 중에 자연스럽게 언급, 놀란 얼굴, 내가 가정된 것 이상이라는 증명? 어쩌면 대화가 바뀔까? 어쩌면 민준 오빠의 실패한 여동생 이상이 될까? 하지만 그 영상을 보며 깨달았다. 나는 승인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었다. 이미 날 부족하다고 정한 이들의 인정을 위해 싸웠다. 그림자 속에서 딴 학위가 그걸 바꾸지 못한다. 아무것도. 파티 계획은 몇 주를 잡아먹었다. 모든 세부가 세밀하게, 인상적이지만 과시적이지 않게. 아파트 커뮤니티 룸 예약, 천장에 조명 걸기, 엄마가 칭찬한 이탈리안 케이터링 주문. 초대장은 캐주얼하지만 따뜻. 30살 돼요. 가족과 친구와 축하하고 싶어요. 엄마 텍스트. 민준이 자선 갈라가 아니면 갈겟 아빠는 엄지 이모지. 오빠는 어제야 가능하면 들를게. 월요일 큰 프레젠테이션 그래도 낙관하며 버텼다. 23명 확인, 주로 동료와 진짜 독서 모임 친구, 케이크 주문, 초콜릿 라즈베리 필링. 해피 30th 지은. 우아한 스크립트. 새 드레스 샀다. 포레스트 그린, 눈 돋보이게. 프로페셔널하지만 축하 분위기. 계획은 간단. 토스트 중 와인 한 잔으로 분위기 부드러워지면 캐주얼하게. 아, 오늘 학위증 받았어요. 전략 커뮤니케이션 석사. 사랑하는 이들과 좋은 소식 공유하고 싶어서 거울 앞에서 연습. 자랑스럽지만 과시적이지 않게, 중요하지만 칭찬 요구하지 않게. 그들의 얼굴 상상, 놀람, 재계산, 마침내 내가 과소평가할 대상 아니라는 인정. 내가 오빠의 모든 움직임을 큰 소리로 축하할 때 조용히 성취한 걸. 이메일은 파티 전날 11시 43분 도착. 발신자 숫자 문자열. 제목, 당신 가족이 숨긴 진실. 스팸이나 피싱이라 지울 뻔했지만 클릭했다. 메시지 짧음. 그들이 정말 생각하는 걸 알아야 해. 생일 축하 아래 비공개 비디오 링크. 커서 1분 맴돌다. 심장이 이미 변화를 알았지만 머리는? 그리고 13분 만에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재건됐다. 개인적으로 대면할 수 있었다. 사과 요구할 수 있었다. 관계를 구하려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날 잘 가르쳤다. 성공은 주어지지 않고 빼앗는 거다. 그들은 내 장학금, 기회, 자존감을 빼앗았다. 나는 그걸 이자로 돌려준 거다. 지난주 미시간 젊은 여성 메일, 가족이 수년간 그녀를 폄하, 더 성공한 형제와 비교. 내 이야기를 보고 조언 원했다. 내가 수년 전 듣고 싶던 말을 했다. 당신 가치는 당신을 보지 않으려는 이들이 정하지 않아. 때론 최고의 가족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이 제31살. 진짜 친구들이 올해 파티 열어줬다. 작고 진심 어린 집에서 만든 케이크와 진짜 웃음. 아무도 비교하지 않고 성취를 폄하하지 않고 삶을 작은이라 부르지 않았다. 토스트 중 친구가 말했다. 지은아,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게 아니야. 진짜로 살고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지. 나는 그걸 위해 잔을 들었다. 진실에, 진실함에, 그들이 불태우려 한 재 속에서 쌓은 아름다운 삶에. 김씨 가문 유산은 부모님 상상과 다르다. 민준 오빠의 혁신도, 아빠 은행 경력도, 엄마 사교 활동도 아닌? 잘못된 일을 과소평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용함을 약함으로 착각할 때, 즉시 반격하지 않는다고 영원히 안 할 거라 가정할 때의 경고 이야기. 누군가 내가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용서가 더 높은 길이었다고. 하지만 용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들은 잡힌 게 유감일 뿐 나는 가족을 파괴한 게 아니다. 그들이 늘 어떤 이였는지 드러냈을 뿐 가면은 그들의 선택. 나는 더 나은 조명을 제공했다. 내 이름은 김지은, 이건 내 성공 이야기. 상속받지 않고, 훔치지 않고, 주어지지 않고, 쟁취한.